안녕하세요. 먹는 여드름약 중에서 이소트레티노인이라는 그런 약이 있거든요. 이렇게 생긴 약인데 나오는 회사별로 좀 모양은 다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먹는 여드름약이 이제 항생제 계통의 먹는 여드름약이 있고, 그 다음에 비타민 A 유도체라는 이런 이소트레티노인 성분의 먹는 여드름약이 있는데, 이 약은 효과가 정말 좋아요. 약 95%의 사람들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여드름이 확 없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물론 처음에 복용을 할 때는 약 한 달 내에 30% 정도의 사람들이 여드름이 일시적으로 좀 악화되는 그런 경향도 있긴 한데, 그거를 계속 드시다 보면은 95%의 사람들이 여드름이 확 없어지는 이런 정말 놀라운 효과가 나타나는 약입니다. 그런 약인데, 약을 중단한 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재발이 없이 여드름이 없어진 상태로 이렇게 치료 상태가 지속이 되는 그런 경향도 있고, 그리고 물론 이제 재발이 되는 사람도 있죠. 재발이 되는 한 33%의 사람들이 재발이 되기도 하는데, 다시 복용하면 2차적으로 또 복용을 하면 또 여드름이 확 좋아지는 약입니다. 놀라운 약인데, 어떻게 이렇게 효과가 있냐면은 여드름이 생성이 되는 피지, 피부의 기름, 피지를 줄여주고, 그 다음에 여드름 균도 줄여주고, 그 다음에 모공이 막히지 않게 그렇게 해주는 약입니다. 그래서 작용 원리는 이게 이소트레티노인이 피지 분비선, 피지가 분비되는 그 분비선의 크기, 사이즈를 줄여주는 기능이 있고, 피지 안에 살고 있는 프로피오피노임 아크네스라는 그런 균, 여드름 균의 숫자도 줄여주고 감소시켜주고, 그 다음 피부 세포의 모공이 막히지 않게끔 그렇게 해주는 약이고, 이 자체가 이소트레티노인이 그 자체가 항염증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드름이 아주 효과가 좋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큰일 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큰일이 나냐면은, 임신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약을 먹는 동안에 절대 임신을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임신 예방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약이에요. 임신 예방 프로그램으로 외국이나 우리나라나 이렇게 임신을 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 약인데, 만약에 약을 먹는 도중에 임신을 하게 되면 외부 기형이 있고 내부 기형이라고 있습니다. 외부 기형은 머리가 이렇게 위에 사진 보는 것처럼 머리가 이상하게 생겨요. 두개골이 기형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귀가 작아지면서 거의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눈도 그렇고, 눈도 작아지면서 좀 이상하게 생기고, 입술, 코 쪽이나 이 턱 쪽이 점점 이렇게 생기다가 이렇게 자라다가 발육이 제대로 안 돼서 얼굴이 좀 이렇게 그림처럼 이상하게 생기는 안면 기형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이 외부 기형만 있냐, 그런 건 아니고 내부 기형까지 생겨요. 어떻게? 뇌가, 대뇌, 소뇌 자라다가 말기 때문에 기능이 상당히 떨어지게 되고, IQ가 85 이하로 IQ가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상태로 출산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심장이라든지 갑상선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이게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기능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고 유산 위험성이 증가를 한다. 그래서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 이게 펼쳐지게 되는데, 그래서 반드시 임신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약을 먹는 동안에 그래서 교육을 철저하게 이제 받아야 되는데, 일단은 이 이소트레티노인이라는 약은 우리가 먹게 되면 반감기, 반으로 이렇게 대사가 돼서 없어지는 시간이 10시간에서 20시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이소트레티노인의 대사물이라고 있거든요. 그 대사물도 위험한데, 그 대사물이 반으로 줄어드는 시간이 하루 정도 돼요. 25시간 정도 있어야지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드름 약이 몸에서 사라지는 기간 한 5일 정도 지나야지 몸에서 사라지고요. 그 대사물이 있다고 그랬죠. 대사가 된, 변화가 된 대사물이 몸에서 없어지는 시간은 한 열흘 정도 지나야지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럼 열흘 있다가
만약에 내가 임신이 돼도 괜찮냐, 안전 영역을 한 달 정도로 잡아요. 한 달 정도에 있어야지 후에 임신이 되는 건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걸 처방을 하냐면은 내가 이소트레이티노인을 여드름 약을 처방받기 전에 한 달 전부터 임신이 아닌 것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임신이 아니라고 이 약을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한 달 전부터 임신이 아닌 것이 확인이 돼야 한 달 후인 오늘부터 약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을 먹는 전 기간 동안 당연히 임신이 되면 안 되고요. 임신이 되면 당장 끊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오늘 여드름 약을 먹고 있어요. 여드름 약을 먹고 있는데 임신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은 약을 끊고 한 달 후부터 임신이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교육을 받아야 되고, 만약에 혹시나 내가 임신할 가능성이 있어요. 임신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이 약을, 여드름 약을 복용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복용하면 안 되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이 약을 먹고 있습니다. 여드름 약을 만약에 먹고 있다라면 확실한 2가지 피임법을 시행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경구용 피임약을 먹으면서 동시에 콘돔을 사용을 하든지, 아니면 피임 시술, 어떤 피부에 피하 이식 이런 피임 시술이 있죠. 피임 시술을 받고 플러스로 또 콘돔을 사용을 한다. 2가지 피임법을 동시에 반드시 실천을 해야 되고, 내가 여드름약 이소트레티노인을 먹고 있는 경우에는 모유수유도 안 됩니다. 모유수유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헌혈도 해서는 안 됩니다. 헌혈을 하면 남한테 아주 안 좋은 심각한 피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약을 먹는 동안 헌혈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당연히 다른 사람한테 주면 안 됩니다. 다른 아무한테나 내가 여드름 약을 먹고 있는데 효과가 너무 좋아, 너도 한번 먹어볼래? 하고서 주면 안 된다 이거예요. 너도 한번 먹어볼래 했다가 걔가 만약에 임신을 하면 기형아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소트레티노인 여드름 약을 먹을 때는 확실하게 알고 계시죠? 임신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고, 태아에 얼마나 이게 위험한 약이냐. 임신만 안 하면 안 위험해요. 임신만 안 하면 안 위험하고, 그 다음에 한 달 후부터는 또 안전합니다. 몸에서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런데 먹는 중간에는 태아한테 정말 위험할 수 있다. 알아두셔야 되고, 피임 기간, 피임 방법, 그 다음에 헌혈 금지, 나눠 먹기 금지, 이런 거 잘 아셔야 되고, 그러면은 임신만 아니면 괜찮나요? 임신만 아니면 아무 이상이 없나요? 비타민 A를 드시면 안 돼요. 비타민 A가 어디에 있죠? 종합 비타민제에 있을 수가 있고, 눈 영양제에 비타민 A가 많아요. 눈 영양제라든지 종합 비타민제를 여드름 약을 먹고 있는 중간에는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은 비타민 A 과다증이라고 생길 수가 있어요. 비타민 A 과다증은 건조 증상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건조 증상이 피부 건조, 피부 손상, 그 다음에 가려움, 피부가 가려움, 그 다음에 비강, 코가 건조, 그 다음에 입이 건조, 입안이 건조, 그 다음에 눈이 건조, 안구 건조 등이 이 비타민 A의 과다 증상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코가 건조해서, 비강이 건조해서 코피가 날 수 있어요. 비강 출혈이 나타날 수가 있고, 어떻게? 여드름약 먹으면서 종합 비타민제나 눈 영양제, 또 있습니다. 또 뭐가 있냐면은 피부 영양제라고 있어요. 피부 비타민이라고 파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비타민 A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드름약을 먹으면서 피부 비타민을 먹으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왜? 코피가 나거나 아니면 입안이 건조해져 가지고 비타민 A 과다 증상으로 목이 쉴 수가 있습니다. 목이 쉬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안구 건조로 인해서 결막염이라든지 아니면 각막에 혼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여드름약 먹으면서, 그 다음에 피부 비타민을 먹었을 때, 종합 비타민을 먹었을 때, 눈 영양제를 먹었더니 결막염이나 안구 혼탁이 생겨요. 왜?
여드름약 먹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드름약을 먹다가 만약에 입술이 건조해진다, 그렇게 증상이 나오면은 립스틱을 좀 바르는 게 좋고요. 촉촉하게. 그 다음에 그 컨택트 렌즈를 착용을 할 때는 안구 건조에 더 취약하고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경을 쓰시는 편이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컨택트 렌즈보다. 약을 먹는 중간에요. 그 여드름약을 먹는 중간에 컨택트 렌즈보다는 안경이 더 눈에 훨씬 더 보호 효과가 있고요. 혹시나 여드름약을 먹는 중간에 제모 목적으로 왁싱을 계획을 하신다면, 왁싱을 했을 때 피부 박리, 피부가 이렇게 뜯겨져 나가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왁싱은 하면 안 되고요. 여드름약을 먹는 중간에요. 그 다음에 그 여드름 치료제 바르는 게 있죠. 바르는 게 벤조일 퍼록사이드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 예를 들어 가지고 브레복실 겔이라든지 아니면은 파티마겔 같은 그런 바르는 외용제를 사용을 할 때는 피부 건조가 더욱더 악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먹는 여드름약 이소트레티노인을 복용을 하면서 벤조일 퍼록사이드가 들어가 있는 피부 여드름 치료제를 바르시면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먹는 여드름약 주의사항을 알아봤고요. 자, 내용이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